저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잘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익명이라면 왠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겪으면서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코 살만해서가 아닌 많은 풍파를 겪고 하는 말이니 조금은 진실되게 들려질까요? 저와 동생들은 어릴 적 지방에서 아빠 없이 엄마와 넷이서 살았어요. 엄마는 지병을 갖고 계셨지만 저는 그때 맞이이면서도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병인지는 잘 몰랐고요. 아빠는 어리 누리를 두고 일찍 자취를 감춰버려서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엄마 혼자 힘든 몸으로 우리 남매들을 키우게 되셨어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동생들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꽤 터울이 있었는데요. 늘 우리 집 분위기는 어두웠었고 엄마는 방 한켠에서 기침을 하면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집안을 돌보실 정도였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였던 저는 이런 집 상태가 너무 싫었지만 마냥 불평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나이 어린 동생들이 부러울 정도로 저는 늘 마음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를 버리고 나가버린 아빠는 전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형편이 어렵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들을 낳고 엄마는 저리도 아픈 건지 한편으로는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불평조차도 사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저는 정말 세상이 혼자가 되어버린 듯했어요. 맨날 이게 다 니네 아빠 때문이야 라며 힘든 소리만 하던 엄마로 인해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저는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일순간에 굳어버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윤세진, 당장 나와봐. 저를 비롯해 반 아이들은 다 놀라서 일제히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당시 젊은 나이에 부임하셨던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흔치 않으셨는지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저에게 아주 힘겹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에 모든 불이 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저기 엄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얼른 가봐.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선생님 말에 천장과 바닥을 계속 쳐다보게 되면서 그 말이 전혀 제대로 귀 속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유난히 학교 형광등 불빛이 을씨년스럽고 눈이 아팠는데 그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아 참 지독할 정도로 조화를 이룬 풍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제 곁에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날부터 엄마는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저를 붙잡고 늘 그것에 대한 넋도리를 늘어놨었는데 당시 저도 슬펐지만 갈수록 듣기 괴로웠거든요. 그런데다가 합병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엄마는 결국 알아눕게 되었고 자식인 저와 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몸져 누운 지 5년째 되던 해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만 마주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고 한 맺힌 통곡을 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건지 얼마나 속으로 많이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거면 왜 나와 동생들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엄마한테 한 번쯤은 묻고 싶었어요. 그런 엄마와 지내는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지만 엄마조차 이제 없다니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정말 혼자서 이 땅을 밟고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봤어요. 그렇게 멍하니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엄마랑 예전에 같이 일도 했었고 제법 잘 지냈던 주인집 이모 덕분에 어찌어찌 엄마의 장례를 겨우 치르게 되었어요. 외갓집 어른들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렇게 우리 보고 불쌍하다 소리를 해대면서도 이후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듯 했어요.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결국 저는 못 참고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어른들은 부모 복 없는 것이 말도 복 없이 한다며 혀를 쯧쯧 차시더군요. 그만들 얘기하고 가세요. 유진이랑 용진이는 제가 알아서 챙길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 좀 하지 말아요. 지긋지긋해요. 저도 이때 말이 심했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불행을 안주거리 삼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어른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주인집 이모가 태워주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이
얼마나 아프게 제 눈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눈물이 되어 뚝뚝 흘러내리는데 이모가 그걸 보셨는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국 얼굴을 파묻고 뒤에서 잠든 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소리를 죽여가며 더 울게 되었어요. 세진아, 힘들면 그냥 울어도 돼. 내가 좀 힘들겠어? 너도 아직 애인데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단순한 몇 마디인데 저는 그 말에 왜 이렇게 무너질 듯 처참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어른들 앞에서 뭐라도 된 마냥 소리를 지르며 다들 나가버리라고 쫓아냈지만 저도 결국 애처럼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도 참 힘들었겠다고, 고생이 많았겠다고요. 엄마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인색한 말을 주인집 이모가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건네주는데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모든 게 막막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슬픔에 대해서의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냥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동생들 손을 잡고 빈집으로 팔털 들어가려는데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 쓰러질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주인집 이모가 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집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몇 번 이모랑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모가 제법 손해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요.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집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탈이 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해줄 엄마도 없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곧 이모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삶이 현실이 정말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을 스치듯 느껴져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모는 우리 집에 들어오셨고 이제 엄마마저 다리를 비워버린 초라한 집안 주변을 쓱 돌아보시더니 결국 입을 여시더군요. 내용을 듣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세진아, 너 외과에서도 데려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세진이 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 그냥 편히 살아. 돈 걱정은 너네가 할 게 아니야.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이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적어도 졸업을 완전히 하려면 2년 정도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이모를 쳐다봤는데 여전한 얼굴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진아, 얼른 동생들 재우고 우리 집에 잠깐 가자. 김치랑 이것저것 줄 테니까 냉장고에 얼른 채워놓자. 이때 동생들은 눈을 비비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동생을 방 안에 놓인 뒤 이모를 따라 올라가니 먹거리들을 잔뜩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 기다리라며 바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어요. 이모네 식구들도 잠든 시각이었는데도 고요한 주방 안에서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시더니 한 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먹을 기운이 없어도 먹어야 해. 너 계속 아무것도 안 먹으면 쓰러져. 얼른 밥이랑 국물 좀 먹어봐. 그렇게 이모는 정말 다 죽을 듯 겨우 서 있던 저를 앉혀두고 뜨끈한 밥을 먹이고 한참을 말없이 꽉 안아주셨어요. 이모네 식구들이 깰까봐 소리 내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지만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르고 나른하게 피곤함이 몰려오며 졸리더군요. 그대로 저는 내려가서 동생들과 함께 잤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힘을 내어 억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이모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이틀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내려와서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새 반찬을 만들어 몇 개의 통에다 가득 담아오시기도 하고 우유와 과자, 빵 등 간식도 꼭 챙겨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매일 시무룩하게 있던 저에게 용돈도 주어주셨어요. 게다가 어쩌다 한 번씩은 집으로 불러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이기도 하는 등 정말 살뜰하고 정 많게 우리 남매들을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넋놓고 살던 중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해주는 듯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막내 동생 영진이가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오게 된 것이었어요. 이유는 딱히 별것도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엄마도 없이 홀로 있어야 했던 막내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주인집 이모가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가장이자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잔뜩 기죽어서 눈치만 보던 동생의 표정에 너무 가슴이 아파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후 잠잘 시간을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공부했고 솔직히 과외나 학원 갈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어요. 공부하다가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길에서 몇 번이나 어지러워 걷다가 멈추고 서 있던 적이 있었지만 저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얼마나 다짐하고 세뇌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집에 찾아오는 이모도 이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친했던 친구들의 따돌림에 충격을 받은 동생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그게 지역에 소문이 나서 중학교에 갔을 때에도 거의 몇 개월간을 적응하기 힘들어 했어요. 그저 빨리 내가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잘 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부를 들이파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저는 제가 원했던 대학에 비로소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갈망하던 결과를 이루고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서 여전히 울음이 났지만 그런 순간조차 이모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모가 없었다면 저와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아직도 아찔할 정도예요. 이때 상황이 힘들긴 했지만 그나마 쏟아져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이모가 우리 사정을 알고 도와주셨기에 견딜 수 있는 시련만 겪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너희 엄마 먼저 갔던 날부터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나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세진이 너 하나만이라도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내주려고 말이야.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아라. 정말 이모에겐 이만저만 폐를 끼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막내 동생 문제라도 악착같이 매달려서 유명한 대학의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등록금마저 이모가 부담해 주셨어요. 게다가 학교 정착할 때까진 걱정 말고 동생들을 여기 두라고 하셨는데 학교 때문에 서울에 홀로 올라와 보니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붙어 지내던 동생들이 이제 큰 누나이자 언니인 제가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까. 내가 얘들한테는 엄마인데 제가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모가 여전히 동생들을 데리고 있어 주시는 것도 감사했지만 아무래도 제 곁으로 데려와야겠더라고요. 결코 풍족하지 않은 아주 작고 갑갑한 단칸방에 이모가 챙겨주시던 그 푸짐한 음식들만큼 얘네들을 잘 해먹일 자신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동생들도 제가 없던 얼마간의 시간에 나름 제 생각이 났었는지 제 호출에 즉각 수락을 했고 결국 함께 그 좁은 방에서 살면서 저는 과외 아르바이트에 열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모는 걱정이 되셨는지 몇 번씩 전화를 하셨고 이후에 한번 올라오셔서 저희 사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제가 받았던 과외비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미약하게나마 이모한테 선물도 해드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동생들도 사춘기를 거쳐 대학 입시도 걸려있고 저도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다시 몰입하다 보니 모든 상황이 바쁘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을 사는 것이 바빠서 그렇게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던 이모와의 연락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이모 역시 당시 우리 남매들 또래였던 분인 자식들 학교 문제로 바빠지셔서 서로 소원해지게 되었어요. 가끔씩 떠올리면서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금방 날아다니는 세금 고지서들이며 제가 처리해야 할 제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며 집안 살림이나 동생들을 챙기다 보니 도통 따로 신경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길로 본격적으로 이어지던 그 시간은 그렇게 챙겨왔던 동생들에게도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척 가파르고 힘들었어요. 바쁘게 앞으로 다름질만 하다 보니 그렇게 뛰어오는 동안의 열매를 수없이 따내면서 이룬 것들도 무척 많았지만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렵던 동생들도 모두 자리를 잡아 결혼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성공한 의사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비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우리가 엄마와 살던 그리고 엄마를 보낸 후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챙겨줬던 그 집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다른 낯선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정말 제 자신이 싫더군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을 외면한 채 성공만을 위해 경주마처럼 달려온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이모를 만나면 제가 벌써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런 직업도 갖고 있다고 이모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면 이모는 뭐라고 할까? 잘했다고 예전처럼 어깨를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줄까 하고 말이에요.
당연히 엄마 생각도 났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모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 전쯤 저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듣고 말았는데요. 평소처럼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던 중 한 환자를 마주하고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행방을 최근에서야 궁금해한 것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민망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이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긴가 민가할 정도로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제 기억 속 이모는 항상 환한 미소만 보여줬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해진 이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보호자로 온 이모 딸 성희를 보고서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목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을 걸게 되었어요. 크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모는 퀭한 얼굴에서 눈이 더 커지면서 제 얼굴을 제대로 보시고는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아, 세상에, 아니 진짜 세진이 맞니? 예전에 우리 집 살았던 그 세진이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속에서 각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기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 상태로 환자와 의사 사이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다니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하필 이런 타이밍으로 만나게 된 것이 과연 좋아할 일인지 무엇인지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홀로 이 자리까지 오느라 친구들도 치를 떨 정도로 고생을 했다지만 엄연히 엄마를 보낸 그 최악의 몇 년간 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멍하니 제 삶만 살기 바빴고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지냈던 제가 참 나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옆에서 이모를 걱정스럽게 보면서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저를 어색해하는 이모 딸 성희를 보니 정말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 동생 또래였던 성희는 착한 이모의 성품을 닮아서 매번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 집에 내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막내를 데리고 책도 읽어주고 학교도 같이 가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감정에 젖어서 잠깐 근황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물으면 물을수록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더 찬물을 끼얹는 듯 정신이 확 들었던 것은 어색한 그날 얘기 중 살펴본 이모의 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장암 3기라서 언제 4기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임박해 있었어요. 그간 저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의 환자들을 봐왔지만 이모의 이런 상태를 보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절망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그대로 땅속까지 들어가고 싶었던 저를 살살 달래서 나오게 한 다음 밥을 먹이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었던 이모였어요. 보통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행위들을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저에게 이모가 만들어줬던 둥지는 조금이나마 부모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모의 이 육체적인 아픔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괴롭고 통탄스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제대로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보답을 할 수도 없이 이런 상황 안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다니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을 그저 무한대로 탓하게 되더군요. 이런 상태를 이모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숨이 막혀서 말을 멈췄다가 결국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 이제서야 쏟아내는 의미 없는 말들을 자꾸 벅차오르는 감정을 눌러가면서 전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돌봐줘서 이렇게 살게 된 건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둘러보고 몸이 이렇게 되셨다니 내 잘못이에요. 감정이 결국 터져나오다 못해 저 멀리 앞서 가버렸고 결국 펑펑 울면서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몸 상태를 이미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들었던 모양인지 이모의 반응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저를 이모까지 같이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저를 끌어올려 주시는 바람에 다시 감정을 추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 얼굴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기력 없는 눈을 하고 저를 보며 토닥이는 이모를 보니 저는 다시 결심을 했어요. 이모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모든 순서는 이모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 해야 했어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힘들게 말을 건넸고 이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모,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같이 진짜 잘해봐요. 네?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데
이날은 마치 절벽을 붙잡고 있듯 제가 오히려 이모에게 애원을 하게 되더군요. 어쩌면 이모 못지않게 절박했던 저는 그 삶을 붙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안간힘을 써가면서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자꾸 그간 이모가 우리를 받쳐주었고 그렇게 어둡고 불행하게 느껴지던 우리 집에 볕이 들며 생기가 느껴졌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저 역시 꺼져가는 이모의 삶에 계속해서 불씨를 지피고 싶었고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면 갈수록 저는 더욱 애간장이 타는 듯 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이모에게 큰 걸 받았는지 정말 격렬하게 체감하게 되더군요. 이 후가 좋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상상하지 않기로 했고 조금만 생각이 들어도 강하게 밀쳐내면서 잠도 포기하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굳은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개는 듯 했다가 또 먹구름이 덮치는 날들을 보내는 동안 결과를 보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덜컥 주저앉게 되었어요. 이모 역시 상황을 듣고 난 뒤 얼굴을 양손으로 덮고 한참을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고된 수술과 항암의 시기를 거치고 난 뒤 암세포는 이모 몸 안에서 완전히 종족을 없애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간에 만났던 환자들에 비하면 이모의 이후는 결코 흔한 상황이 아니었고 드문 편에 속할 정도로 좋은 편이었어요. 마치 진짜로 신이 있어서 나의 절망 앞에 이모라는 사람을 통해 돌본 것이라면 이제 그걸 갚을 시간을 저에게 주고 저의 노력을 온 힘으로 다 끌어낸 뒤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었다고 믿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수많은 의문을 갖고 생각에 방황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군요.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모 딸인 성희도 이미 여러모로 찾아보던 중 저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여기로 왔다고 하더군요. 이모를 모시고 병원 투어를 많이 다녔지만 그때마다 답이 없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온 것이었으며 당시 본인 엄마의 병원이 더 중요했기에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상황을 말하지 못했다더군요. 언니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해보고 어머니를 찾아온 거야. 언니, 우리 엄마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성희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경로로건 우리가 만나게 되었음이 너무 감사했고 뿌옇고 어두운 날로부터 저를 건져주었던 이모를 저 역시 그 험한 강물 속에서 다시 무트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많이 회복하셔서 눈에 띄게 안색이 좋아진 이모에게 저와 동생들은 몇 달 전부터 다달이 용돈을 제각각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처참했던 그 성장기에 피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었으니 저는 그런 존재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새롭게 입혀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여전히 이모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2의 엄마이고요. 나에게도 엄연히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있고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제 삶의 빈 조각이 채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이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모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